지금 서울대학교를 통해서 본 학생부 종합적 평가 응답 기준 일반고 또 정시 특목고 자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해외국제학교 순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외국제학교 갖고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자사고를 뛰어넘는 생기부가 있어야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는 의대를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시리즈로 쭉 지금 2028학년도 기준으로 바뀌는 하지만 지금 고교학점제 시대 때문에 한국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이비리그 가는 것도 너무 당연히 잘 아실 텐데 국내 입시는 국내 입시대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국내 입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려면 사실은 특목고 자사고 뛰어넘는 생기부가 있어야 돼요. 그 내용도 물론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정말 그걸 잘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지도를 받으면서 하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이제는 1년 갖고 안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는 지금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를 통한 입시 변화를 잘 보시면서 이번 2026학년도, 2025년이죠. 준비를 잘 하시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같이 화면 보면 한번 보죠.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능력을 기르고 어떤 것들을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보면 자 면접, SUM 역량평가 면접감 졸업 통한 학생 주도적인 답변 유도. 기존의 면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대를 뺀 면접은 뭐 서울대는 좀 다르지만 굉장히 단답적인 면접 유형도 있었고 교과 내용을 물어보는 면접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면접관 졸업 통한 학생 주도적인 답변. 뭘 물어봐 거기에 대한 답을 해봐가 아니라 이제는 면접관은 그걸 진행하는 거고 학생이 다 프로젝트하고 생기부 대전식하고 우리가 학생 스스로가 다 한 거 하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그거를 학생 주도적으로 프레젠테이션 같이 내가 한 실적들을 나의 시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면접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학습 경험을 반영한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탐침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아이는 뭘 물어보면 거의 답변을 잘해요. 여태까지 그 공부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건 뭐야 그러면 관점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평가받기 위해서 그 질문자를 통한 관점이 길러져 있기 때문에 뭘 원하는 거는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질문자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상당히 잘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근데 이게 탐침 질문은 그거 달라요. 내 프로젝트를 내 시각에서 내가 한 거잖아요. 3년에 걸쳐서 생기부를 만들고 생기부 대체학습을 만들고 정사 뭐 일반고 학생들은 수행 평가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뭐 국제학교 뭐 해외 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그 교육 과정에 없으니까 따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능력을 길렀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자사고 학생들은 그것들이 수업에 있으니까 교별로 팀별로 프로젝트를 했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면접 상황에서 주제에 대한 줄치세요. 깊은 생각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제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없이 그냥 짤막하게 그 기술만 갖고서는 이제는 힘들다는 거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정말로 똑똑한 학생이 열심히 하면 막바지에 그 능력이 길러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빛을 못 발해서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게 남아있으니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 가리키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 물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저를 통해서 오는 학생들 저를 믿고 선생이라 부르고 저희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단 0.00%라도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없지요. 당연하죠. 근데 왠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얘는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더 눈이 가고 더 노력이 되는 학생은 사실 저는 사람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잘 될 겁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더 고민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추가 질문 이런 것들이 나이가 좀 있는 학생들이라면 연습해서 되겠지만 이게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안 돼요. 특히나 요즘 학생들은 문해력, 책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또 책을 읽을 시간도 없죠. 의대 가려고 그러면 4시를 또 따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함축되어 있는 제 수업 시간에 제가 다 준비해온 것들을 들으면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가장 선호하는 건 학생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해서 상을 탈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시행 어떤 착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시간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렇게 결과만 뭐 1년하고 뭐 한두 달하고 결과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대학을 보낼 분들만 이걸 할 수 있는 게 학종이라는 거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 그건 아닙니다. 그게 막 결과만은 그게 빨리 나올 수가 있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면 섣불리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맞지 않아요. 정말로 이거를 학종을 하고 준비를 할 학부모님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번 2026년 7년도 제 강의를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또 준비를 시켜서 이제 시간이 있는 학생들이니까 이제는 준비해서 붙이겠습니다. 문제풀이 면접을 지향하고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심층 평가, 역량 평가의 필요성이 대우되면서 개편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면접관이 조력하고 답변의 재료를 제공하며 학생의 역량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서울대가 제시한 면접 유형은 또 나와요. 잘 보세요. 뭘 해야 되냐 말씀드립니다. 또 되풀이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 이 면접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생계부와 생계부 대처 서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이거는 이제 오래 해본 선생한테는 보입니다. 너무 편견들이 많죠. 어떤 학교는 뭐 한 일례긴 하지만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학교도 있었고 너무 그래요. 제발 좀 편견을 놓으시고 이것만 보자고요. 직업이 선생이잖아요. 또 입장이 내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잖아요. 우리 아이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잘 될 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편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러지 말고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 분석적 주제 토론. 여기서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자기 주도적인 학생입니다. 그걸 또 제가 말씀을 새롭게 입시하는 선생 입장에서 드리면 더 적합하게 내가 내 시각으로 프로젝트를 집어서 그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내가 제시하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맞는 문제에 대한 답을 혼자서 물론 처음부터 혼자 하기 힘들겠지만 배워서 그걸 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결론까지 도출할 수 있는 세상에 작지만 쓸모있는 남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행동으로까지 그 답변을 옮길 수 있는 답을 그런 학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아주 간략하게 이 긴 문장을 정리한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학종에서 오는 학생의 인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을 가는 거예요. 기록도 있고 정확한 기관에서 했으며 가장 답답한 게 3년 동안은 비공식 기관에서 다니면서 이제 와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는 예전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선생으로서 또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서 되게 잘 도와드려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들의 선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떡하니 이제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선택을 잘 하셔서 고교학점대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준비를 하셔서 이번 겨울에 준비 기본을 닦고 이제 3월, 4월 또 2월부터 해서 하나씩 실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상 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계부에 상을 못하게 하잖아요. 못 적게 하잖아요. 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적게 하니까 아니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상을 타도 그걸 적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편입을 가거나 이제 할 땐 적을 수 있고 또 카이스트나 디스트나 지스트 같은 대학에는 그 상을 다 적는 거지만 일반고에서 일반 대학들을 갈 때 학생 종합전형으로 상을 못 적게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상을 탈 수 있으면 타는 게 좋아요. 상도 역시 기간하고 연결된 겁니다. 하나의 상을 타기 위해서 1년 넘게 그걸 해야 돼요. 사실 상을 타려면. 근데 왜 그러면 상을 못 줬는데 상을 타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벌써 학종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 미안하지만 그 삶 자체가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상을 못 적지만 상을 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을 타면 깊이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적을 수가 있어요. 상을 못 한다는 것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기간도 있고 기간이 적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그거밖에 할 수 없었을 것도 있고 학생의 능력이 아직 개발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상을 타면 뭐 상을 타는 대학에 넣을 수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상을 못 적게 해도 더 체계적으로 내가 한 과정들을 쓸 수가 있고 면접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선생이 주도적으로 해서 아이한테 넣어주면 그걸 받아서 본인이 하는 아이도 있지만 선생이 열심히 해서 아이한테 넣어줘도 거기에 대한 베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용어조차도 잘 못 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시간을 갖고 오십시오. 그래야
여기에 맞는 이들이 원하는 대학 교수들이 서울대 대학 교수들이 짜놓은 이 게임에서 우리 아이가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력에 맞게 변화가 돼서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절대 만만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으로 프로젝트 성격의 과제를 배운 지식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수행하는 과정.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죠. 궁금하시면 제가 서울대 에밀마이 면접 작년에 분석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니 가뜩이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보습학원 아이들 보내면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 공부 잘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완전히 딴나라하게 갔겠죠. 근데 정말 앞으로 이렇게 바뀌고 지금 세상에서 아이가 잘 살고 행복하려면 남이 안 하는 창의적인 걸 해야 돼요. 남이 다 짜놓은 그 세계의 가장 후발주자로 들어가면 붙여가지 못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겪어서 좋은 대학을 가서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의대 가면 너무 좋지만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뭐 경영학과나 이렇게 가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보고 지점을 보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수익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따라만 간다면 물론 그렇게 대부분이 살겠지만 우리 아이를 정말로 행복하고 조금 다른 삶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견. 자기가 보는 세상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인 것도 좀 들어가야겠죠. 그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저는 아이를 20년 지금 넘게 가르쳐온 선생으로서 정말로 더 나은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수능도 잘 보고 아이가 혼자 저번강에서도 저번강뿐만이 아니고 누누이 그동안 20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 알아서 다 잘한다. 너무 좋겠죠. 근데 대부분 다 보면 한 부분이 뛰어나면 한 부분이 모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모든 게 정량적으로 딱 떨어지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아이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동안 20년 중에 뭐 한두 명. 그럼 그거를 선생은 보충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 이 아이 이걸 잘하니까 보충을 시켜서 하나만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만 한 날개로 그렇게 잘 날지 못하는 또 그게 세상의 전부인지 아는 아이들한테 두 날개를 다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평가해서 성장을 시켜서 더 높이 멀리 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더 세상이 넓다는 거, 이렇게 입시가 변한다는 거. 중3 지금 학부모님들은 조금 입시에 대해서 변하는 걸 체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3 되는 아이들 학부모님들서 어떤데 아직 지금 고1, 2는 기존에 그냥 한 두 살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얼마나 내 아이에 대한 교육의 열정을 갖고 그냥 교육의 열정만 갖네가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분들이 다 성공을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20년 동안. 조금이라도 이 강의가 그런 의미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체험을 안 해봤을 때는 그냥 저 선생님이 뜬구름잡는 얘기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들어와서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건 해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금년부터 또 말씀을 드리면 하다가 그만둔 학부모님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제가 처음부터 물어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있어요. 저하고 맞지 않는 부모님은 들어오지 말으랍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하면서 뭘 원하는지 아실 겁니다. 열심히 3년을 갖고 차근차근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다 했을 때 저의 교육과 학생의 노력과 학부모님의 노력이 빛을 발해서 그 기간을 갖고 결과가 나오는 게 학생부 종합전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 부류의 학부모님들이 계시지만 그걸 제가 처음부터 어떤 분들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뭐 이렇게 짧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못 도와드려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선생이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실전에 들어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생을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그렇지만 그건 어떡하지 저하고 정말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신 학부모님들은 알 겁니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습학원에
선생님을 고른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뭐 눈이 이런 말씀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뭐 민망스럽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만 이번 겨울에 빨리 오셔서 10학년 때부터 해외고는 시작해야 되고 국제학교도 10학년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더 늦으면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시, 교과 역량 평가, 서류평가 항목 확대, 교과 넘어 공동체 역량까지 평가한다.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가 형성됐고 능력도 키웠고 이 단계에서 못 넘어가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공동체 역량을 말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 그럼 저 그걸 뭐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면 돼요.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를 못 넘어. 왜냐면 이 아이가 프로젝트를 하나 정해서 해도 그게 시선이 말로는 안다고 하는데 그게 안 깔리면 프로젝트 내용이 범위가 작아져요. 그럼 이미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알거든요. 자, 수능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재종반 가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2년 정도 더 지나면 벌써부터 2026학년도부터 서울대, 한양대, 고려대 등등등 해서 그 검정고시 학생들 서울대 갈 때, 한양대 갈 때, 뭐 고려대 갈 때 생계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40%나 늘어났다고 하니까 지금 준비하셔야 되고 서울대 음대 실기, 관악과, 기악과, 피아노, 국악과 지금부터 이 생계부를 음대에 맞는 생계부를 구체적인 기간과 구체적인 시간이 들어가게 2년 정도의 부수가 쌓여야 됩니다. 음대는 실기가 더 중요하지만 그 기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시에서 적용하는 교과 학력 평가는 교과 학력의 우수성을 심층평가하기 위해 강화했다. 수능에서 확인하지 못한 학생들의 개별 특성과 수능의 큰 문제점은 얘가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잘 찍으면 기계적으로 찍으면 대학 가는 거니까. 서울대는 이제 특성과 자질을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수 선택 이수 내용과 학업 수행 경험의 수준과 깊이를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깊이입니다. 여러분들은 깊이 있는 아이를 만드셔야 돼요. 그 깊이라는 거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이 깊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상적인 깊이라는 프로그램을 인식과 의식의 성장으로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게 결국 학종이죠. 학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면서 결과는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소식과 면접의식이 성장하는 거죠.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상도 물론 타는 거고요. 2028년 대입부터는 학업 수행 내용의 충실성뿐만 아니라 또 얘기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줄쳐볼게요. 소통, 공감 능력, 성실성, 윤리적 실천 등 공동체 역량도 함께 평가한다. 수시 학종에서 적용하는 서류평가만큼의 내용을 정시에서도 적용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정시에서도. 물론 수시만큼 그렇게 100% 정시에서 수능을 보니까 어쨌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한 40% 정도는 정시에서도 수능 외의 것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3들은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됩니다. 평가 항목은 과목 이수 충실도, 학업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 공동체 역량이다. 과목 이수 충실도 항목에선 교과목 이수 상황을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과 교과별 위계에 따른 위계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 찍어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미리 2년 전부터 고교학점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고교학점제를 왜 안 하냐 자세하게 이미 다 2년 전에 했습니다. 그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수 내용을 살피고 학업성취 과목에서는 교과목 학업성취를 살피며 과목 특성과 수강 인원, 원점수, 과목 평균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성취도를 살핍니다. 학업 수행 내용 항목에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가는가. 그 깊이가 교수 정도의 깊이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학생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이 생각하는 시선의 관점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봐요. 학습 활동의 충실도와 수업에서 함양된 종합사고 영역, 창의 탐구 역량을 살핍니다. 이 면접에서도 그렇고 서류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역량 항목에선 교과 학습 발달 사항과 행동 특성 및 준호하기 위한 출결 사항, 학교폭력 조치 사항 관리 등을 살핍니다. 고통, 공감 능력, 협업 능력, 성실, 윤리성 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공 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 개편, 교육과정 내실화, 학생 자율성. 결국은 서울대학교에서 보는 것은 이 학생이 얼마나 로봇이 아닌, 수동적인 로봇이 아닌 자율적인 학생인가를 보는 거예요. 서울대의 경우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수능 응시형 기준 등 모집 단위에서 교육에 따라 모집 단위에 따라
교육 내용 내 과목과 수능 응시 과목 기준을 제시하는 등 수험생의 대학 합격 적응도 제고를 위해 전형을 설계한 점이 특징입니다. 고교학점제로 변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을지는 몰라요. 어떤 그 학생의 미래의 목표에 따라서 저는 정시하는 분들한테도 항상 연락이 오면 제가 물어보는 게 무슨 과를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돼야 가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도인 거고, 아, 우리 아이는 근데 뭐 어떤 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수가 지금 갈랑갈랑하고 뭐 잘지 않는지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정시도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과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수시처럼 생기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는 아이들이 듣는 과목들이 다 달라지고,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그러니까 평가가 정성평가로 바뀌는 정량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어려운 과목을 들을 거고 어떤 아이는 쉬운 과목을 들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여태까지 점수를 잘 따려고 쉬운 과목만 들었겠지만 이 아이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 어려운 과목에도 도전을 해볼 거고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정량평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성평가, 서울대학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렇게 더 확대가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정말 그 명목상으로 수치만 짜는 그런 입학사항관들이 아니라 지금 입학사항관도 문제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입학사항관들을 길러내거나 있는 사람들을 초빙을 해야지, 대학에서도. 그게 무슨 평가하고 통계만 되는 사람들이 입학사항관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옛날에 학생부 종합전형 전에 입학사항관제처럼 정말로 이렇게 정말 판이 커지고 이렇게 평가 요소들이 커진다면 대학도 책임을 갖고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뽑아야지. 본인들이 이런 아이를 뽑겠다고 얘기를 하면. 근데 제가 알아요. 대학의 그 입학사항관들을 제가 압니다. 물론 잘 돼 있는 대학도 있지만 안 돼 있는 대학도 꽤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뽑지 않는다면 그건 이 대학들의 문제가 큰 거고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유지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할 거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대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입학사항관들을 빨리빨리 더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몸집만 불린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현실과 괴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대학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유지를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성평가로 갈 겁니다. 정량평가를 앞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집 단위별 세부 과정 지정 형식에서 벗어나 총합적으로 인내하고 기존에 안내하고 교과 이수 기준과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합쳐 단순화한다.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수시의 종합 역량 평가와 정시의 교과 역량 평가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공 연계 선택, 과목 선택 가이드는 대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면서도 학생이 모집 단위 학문 분야의 기초 수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지녔다. 예컨대 공대는 학과 학부에서 따라 핵심 권장 과목과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서울대학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정해져 있는 거니까 권장 과목이 세분화가 있지만 이를 기하, 미적분 투, 물리학, 화학, 지구화학, 연계, 진로 선택 중 3과목 이상 권장, 세 과목 이상 이수 권장, 당, 기공전기, 정보공, 화학생공, 에너지전공, 원자핵공, 조선해양공업, 하고 항공우주공은 물리학을 일반 선택 우선 이를 권장으로 포괄적으로 진행했던 시간. 이거는 서울대학교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의대 가거나 뭐 인문학은 대부분 권장하는 게 인문학이고 이과는 대부분 권장하는 게 뭐 생물, 화학 뭐 이런 어떤 이과적인 부분이에요. 그걸 잘 물리, 뭐 기하, 수학 잘 맞춰서 그거는 여기에 우리가 대학을 이과를 갈 거면 정시에서도 정시도 수능도 내가 선택하는 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들어가 당연한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2028년 서울대 대입형 운영 체제안 그러면 직유는 일반고만 된다. 3배수. 1단계가 70. 서류예요. 직유는 생기부 면접 30. 일반은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서류 100. 1단계 50, 2단계 면접이 50이니까 의대, 국제학교, 해외고, 의대, 그 다음에 뭐 검정고시 학생들은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가 중요하고 면접이 더 우리가
50%나 들어가죠. 면접 내용도 기존은 지균하고 일반하고 틀렸어요. 일반이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이었고 지균은 교과적인 거 물어봤는데 이제 지균도 앞으로 바뀌는 면접에서는 학생부 종합에 일반을 따라가겠다.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원하겠다, 요하겠다 이런 거고요. 정시는 지균이 수능 60에 교과 역량이 생계부가 40이 들어갑니다. 이거 새롭게 여러분들 이제 절대로 한 달 뭐 2주 남겨놓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일반은 수능 100에 3배수, 수능 60의 교과 역량에 40% 들어갑니다. 수능 60이면 서울대는 40이 돼요. 이제 생계부가 검정고시 학생들 특히 유념해서 준비하시고 서울대, 음대 준비한 학생들도 검정고시 학생들이면 실기가 60에 그 생계부가 40, 실기가 50에 생계부가 50 이렇게 국악과하고 기하과하고 틀려요. 그걸 미리미리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이 때. 선화예보나 서울예보를 뛰어넘는 생기부가 나와야 붙습니다. 그 어떤 실기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걸 만들려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하려면 성장시키려면 최소 2년은 있어야죠.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수시 지금 일반고 3명 이내 추천, 정시 지금 일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면서 제가 이거를 지금 한 3편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들은 이유는 정말 준비해서 진검승부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지금 겨울에 제대로 잘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고 새해가 밝은 만큼 변화된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우리 아이가 웬만한 대학 나와서 웬만한 직장 다녀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이라 그런지 그런 좀만 여기서 방향을 틀거나 조금만 선회하면 더 뭐가 될 텐데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게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가진 능력보다 더 개발해서 좀 더 나은 대학, 나은 삶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은 시간을 갖고 연락을 주셔야 저도 그 시간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 시간이. 제대로 준비하셔서 제대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또 좋은 내용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